안녕하세요. 힘들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나오니까 힘들기는 해요. 근데 토요일날 수업 있는 학원들이 합격률이 많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성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한번 봐봐요. 지난주에 우리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공시법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법률이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문제? 24문제. 여기에서 뭐예요? 자, 세법이 16문제입니다. 16문제. 이거 합치니까 몇 문제예요? 40문제죠. 그래서 자, 그러면 원래 공시법이 이제 24문제가 아니라 27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27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몇 문제예요? 13문제. 근데 세법을 아예 안 해. 그래서 뭐예요? 요거 4문제를, 자, 3문제를 여기다 떼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공시법령만 잘 봐도 뭐예요? 60점이에요. 그죠? 24문제. 그럼 세법은 뭐라고 그래? 세법 교수님 보면 하나실 거예요, 아마. 자, 촬영하는 걸 또 세법 선생님 듣고 있거든. 세법을 포기하더라도 몇 점? 24문제. 몇 점? 60점만 넘기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법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40문제 지금 몇 지선다행이죠? 5지선다행이죠. 5개 지문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이 대통령으로 1번 정답률이 8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은 8개, 3번도 8개, 4번도 8개. 그럼 사실 우리가 세법이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세법은 암기가 거진 98%야. 암기를 해줘야 되고 이걸 암기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 자체적으로. 그럼 아예 뭡니까? 어려웠을 때 기본적으로 2문제 맞은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요? 1번만 짝 찍어도 4개 이상을 맞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뭔가 자기가 필요해요. 필요해. 자, 우리가 뭐예요?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몇 개 법률이에요? 6개.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해놔요. 2개만 딱 초창기 해놓고, 나머지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정법, 이런 것들은 도계법은 그냥 찍어도 돼. 자, 뭐예요? 수업 듣다 보면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8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8문제 중에 뭐예요? 아는 거 찍고, 모르는 거. 2번을 찍던지, 그날 뭐에 찍고 들어가라고. 나는 도정법은 2번을 찍겠다. 자, 도계법은 아는 거 쓰고 나는 3번으로 몰빵하겠다. 자, 건축법은 뭐에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4번으로 몰빵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봐요. 60점 이상이 나와. 근데 뭐에 자꾸 자기가 자, 공부를 대충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전략을 잘 짜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공시하고 세법이 까락이 많이 나와요. 공법보다 더 까락이 나오는 게 공시하고 세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단학은 정규科놈은 자, 공시하고 세법을 같은 날에, 같은 주에 해요. 그래서 공시세법, 공시세법, 공시세법 이렇게 한다고. 그럼 15일 만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단학은 미쳐서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학원은 공시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세법은 월요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시간표도 못 외우더라고. 어제 수업 들어가니까. 월요일날 뭐 했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시간표 자체 외우기도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첫 강의 듣는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공시하고 세법은 어때요? 몇 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봅니다. 2차 2교시 마지막 시간. 2차 1교시, 2교시 마지막 시간을 보는 게 공시세법이죠. 근데 공시세법은 뭐예요? 마지막 시간을 보니까 남는 사람은 몇 분 안 돼. 아마 작년 시험 본 사람은 아마 2차 2교시 가니까 많이 남으면 6명. 적게 남은 강의 시간 뭐예요? 3분 남아요. 그러니까 1차 보고 날라요. 2차는 시험도 안 봐. 또 2차는 시험도 안 봐요. 자기가 대략적으로 민법 학교는 풀고 나니까 2차는 걸렸다.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2차는 또 이제 1차 이제 무난히 봤어요. 2차 뭐 1교시 가니까 공법하고 중개사법을 보거든. 그거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오늘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2교시에는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신다고. 아,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시간, 2차 2교시까지 끝까지 남아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근데 여기 공시법정에서 뭐예요? 우리 크게,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자, 지적 파트가 등기 파트가 있었죠. 이 등기 지적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12문제, 등기. 12문제.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뭐 시험을 보는데 계획을 잡는 게 바로 나는 지적하고 세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까락을 당한 사람이 많아. 오히려 등기법이 쉬워요. 물권법만 조금만 돼 있고, 등기부만 돼 있고, 등기의 종류만 외우면 쉽다고. 자, 그러다면 여기 보시죠. 자, 그만 지적이 쉬우니까 미리 잡아놓으라고. 미리 잡아놓고, 자꾸 미뤄요.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사람이 공통점은 자꾸 미뤄. 그러니까, 지적은 미리 잡아놓으라고. 뭐부터 잡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어려운 거 먼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래?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거는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조리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모조리.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뭐예요? 합격점 의미 봤더니 뭐예요? 민법 60, 학개론 60, 공시세법 60, 그 다음에 중개사법 60, 공법 60. 이게 제일 뭐예요? 최소의 시간으로 극대의 효과를 거는 거라고.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 100점. 옛날에 우리 수험생 중에 우리 최고 우리 수석작을 언제 발표했느냐. 한 19회까지인가 이제 수석 발표를 했어요. 수석 발표를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수석을 3명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원래 수석 제도가 없어서 우리 학원도 뭐 아주 똑똑하게 생긴 사람을 뭐예요? 집중적으로 뭐예요? 제가 공략을 한다고 자료 주면서 수험을 수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데 결론은 안 해요. 올해는. 왜 그럴까요? 수석 제도를 발표를 안 하니까. 최고 수석을. 과거에는 발표를 했거든. 근데 요즘은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60점만 넘기면 돼. 그러니까 60점.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김갑동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수의사라고 그랬죠. 이 수의사는 뭐예요? 동물, 한 번도 동물을 수술한 적이 없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특차로 농협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있다가 그만두고 학원을 저랑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맨날 그래. 공인중개사쯤이야. 나는 100점 맞아서 합격을 하겠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맞아서 뭐예요? 그래서 100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날 뭐예요? 그 해 합격자 모임에 또 갔어요. 오셨더라고. 뭐가 걸렸을까요? 대상포진. 죽겠대. 막 덩어리가 간지럽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모조리 100점 맞아서 합격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남긴 거는 대상포진. 그렇죠. 대상포진은 스트레스도 나오거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시험 놀아가면서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이번 달 코스에 전주에 배웠던 거고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죠. 땅 지자. 그러면 지적의 뿌리, 토지의 뿌리가 고지적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호적제도거든. 호적, 가족관계 등록법거든. 그럼 지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적은 항상 지적을 보면 이걸 떠올라야 돼.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먼저 떠올라야 돼. 항상 이거 보면 그러니까 초창기 강의 듣는 사람이 이 사실관계가 뭐냐 대체. 사실관계라는 것은 밑에 보이거든. 토지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이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보면. 그러면 자기가 요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 한 필지를 사고 싶으면 뭘 봐야 돼? 사실관계를 먼저 봐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대장, 토지 형태를 봐야 되겠죠. 토지대장, 무슨 도? 지적도. 이렇게 봐야 돼.
지적동. 자, 그러면 저희 뭐 대형동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살 때 땅이 아버지를 자꾸 대형동을 땅을 팔고 싶어 해요. 봐봐요. 집이 이렇게 생겼어. 땅 모양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버리는 땅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평수는 넓더라도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전, 살아생전 팔아버렸거든. 또 나중에 가족이 많으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상속 문제가 발생해서 상속 때문에 팔아버려요. 팔아서 뭐예요? 팔아서 어디로? 저랑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부천으로 넘어가 버렸거든. 부천에 딱 가니까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3층인데 엘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뭐예요? 엘베 있는 건물로 딱 이사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엘베가 없으면 뭐예요? 걸어오기가 힘들잖아, 사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권리관계를 보려 등기부를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토지대장 기타 등등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등기부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는 무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지적은, 사실관계. 이것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읽을 때 뭐예요? 사실관계. 요거는 권리관계. 그럼 요거는 무슨 제도? 지적제도. 요거는 등기제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도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럼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지적과 등기가 관할 관청이 다르거든. 그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부터 확인해야 돼? 등기가 먼저 바뀌고 지적이 뒤에 바뀐다고. 그래서 선등기, 후대장이래. 후지적이 되거든. 요번에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으면 사실이 걸려요. 사실이죠. 그러면 요게 먼저 바뀌고 요거 뒤에 바뀌는. 항상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 요번에 목표는 요번처럼. 그럼 여기에다가 뭘 확인하면 되죠? 용어 정리만 딱 확실히 해놓으면 돼. 용어 정리.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뭐예요?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4페이지 이제 잠깐 복습을 우리가 해주시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 자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럼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빠지는 거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에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 요거 딱딱딱 자기가 숙제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출발할 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대요. 자, 여기 봐봐요. 자, 항상 지적을 먼저 배울 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지적의 3요소. 자, 그러면 지적 읽어봐요.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제발. 지적. 그러면 지적의 3가지 요소가 뭐가 있어요? 토지, 그렇죠. 토지.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등록이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먹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 단위를 붙였어요. 읽어볼래? 토지, 등록, 단위. 뭐가 돼? 필지, 그렇죠. 필지. 자, 그러면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인지만 하면 돼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필지가 뭐예요? 그래, 그게 토지 등록 단위야.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그게 필지야, 필지.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 그렇죠, 필지. 자, 필지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돼. 제일 좋은 땅이죠. 저 정사각형보다 뭐예요? 직사각형이 좋아. 그리고 특히 뭐에 인접해 있어야 돼? 도로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기 도로야. 그러면 요런 땅을 사야 돼. 그러면 여기 도로예요. 그러면 어느 땅을 사야 돼? 이 땅을 사야지. 그렇죠? 도로에 몇 토지가 많이 인접한 땅을 사줘야 되겠죠. 그게 배우는 게 바로 우리 공시법령이거든. 그러면 자, 필지 구성 요소. 저희 집 주소 외웠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신수동. 그러면 신석초등학교 거기 담벼락에서 갑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바로 신석초등학교에 바로 뒤에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 신수도 뭐예요? 소재 369 지방. 자, 우리가 이제 대단한 지목이 있죠. 그래서 대표 지목은 몇 개? 28개. 그 다음에 요거 넓이가 면적. 요거는 뭐예요? 경계. 요거는 좌표. 그렇죠. 좌표. 요게 좌표거든. 그러면 여기 X축, Y축. 그래서 경계점 좌표라고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 구성 요소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요걸 뭐라고 이름을 줘줬죠?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맹목적으로 외워야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앵무새는, 이거 앵무새 되면 안 돼. 앵무새는 그냥 응용력이 없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그래. 앵무새.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람쥐,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다람쥐, 요거 다람쥐는 절대 돼서는 안 돼. 자, 숲속에는 뭐가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체가. 자, 다람쥐하고 딱따구리가 많아야 돼. 딱따구리. 다람쥐하고 딱따구리가 많으면 뭐예요? 우리 숲속이 울창해져. 자, 다람쥐 어때? 건망증이 심하죠? 다람쥐는 이제, 자, 겨우 월동 준비를 해요. 그러면 도토리를 감춰놔요, 안 감춰놔요? 감춰놨죠? 그럼 10개를 감췄어. 뭐예요? 얘는 건망증이 심해서 8개는 못 찾아 먹어. 몇 개만 찾아 먹어요? 2개 정도. 그럼 8개는 새싹이 틉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건망증이 특히 심한 동물이야. 다람쥐는. 그러니까 다람쥐.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왕다람쥐야. 왕다람쥐. 왕다람쥐. 그러면 딱따구리는 뭐가 숲속의 청소부야. 고목나무를 탁탁탁탁 두드려서 뭐예요? 나무를 무너뜨리거든. 그래 청소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 숲속에는 딱따구리와 다람쥐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맹목적으로 외워서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예요? 첫자 따서 서지, 지면, 경자 이렇게 외웠다고. 그 사람은 아직 문제풀이를 못해. 그러니까 요걸 읽어야 돼. 이제 다 상냥을 해야 돼. 요건 뭐냐? 표시라고 읽으면 안 돼. 사실이야. 토지의 사실, 토지의 표시 사실. 그럼 사실관계는 뭐가 있느냐?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 읽어봐요. 사실,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적이 많이 나와.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했대요. 어떤 열심히 했대? 토지의 표시사에는 소재, 지면, 지목 이렇게 해서 첫째다.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해본 것은 난중에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은 뭘 배우는 거죠? 토지의 표시. 그럼 괄호 3번에 가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자, 2번 정도 단답 문제로 출제됐어요. 다음 중 토지 표시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2번 출제됐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뭘 썩 집어넣을까요? 소유자를 쏙 집어넣거든.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이렇게는. 자, 경계야 경계점이야? 경계죠. 그러면 좌표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필지. 저 필지는 무슨 단위죠?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필지죠. 그러면 저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되고, 지번 부여지역이란 기준이죠.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단위지역 또는 동리 또는 예준하는 지역. 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요 자리가 포인트죠. 그래서 용도 지목이다. 가로 4번은 경계점, 가로 8번은 경계점이죠. 그러면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지적된 면들이 뒤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경계점 기억해줘야 돼. 경계는 지행별이 아니라 뭐예요? 필지별,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선으로 표시한 걸 경계라고 그래.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 넓이. 몇 차원? 2차원 지적이야. 자, 가로 11번에 토지 이동에서 이자라는 것은 다를 이자죠. 자, 토지의 표시 뭐가 있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동이고, 변경하는 것도 토지동이고,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도 토지동이야. 그러니까 좀 일찍 한 5분 일찍 와가지고 항상 2가지를 5분 동안 상기를 해보라고. 5분 일찍 와가지고
맨 앞에 기본서 목차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목차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확인해? 용어를 확인하라고. 그래야 소통이 될 수 있어.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딱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보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이고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동이고 말소하는 것도 토지이동이야. 그러면 신규동력이란 신자는 무슨 신자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새롭게 등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야에서 도로 가는 것만. 그래서 임야대전, 임야도에서 토지대전, 지적도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자, 그러면 14번에 뭐가 나오죠? 분할은 한 필지를 며칠?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눈 것. 합병은 반대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가로 10번에, 가로 16번에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야. 축적 변경 나와 있죠.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큰 축척으로. 지적 청량이란 툭 치면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뭐한다? 포함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그러면 뭘 들어야 돼? 도시개발사업적. 지적 확정 청량은 34회 때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지적 확정 청량은 어디에도 나와요? 공법에서도 보고, 특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하고 도계법에서 배우게 되거든. 자, 지적 재조사 청량. 연속 지적도 어디에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자, 부동산 종합공부. 종합공부는 뭐가 중요해요? 등록사항이 중요하거나. 그래서 토지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표시 또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또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유를 부리거든.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확인해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이 뭐냐? 그러면 지번이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지난주에 배웠던 용어 정리 다시 확인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이 먼저서 3정서. 항상 시험을 때 다시 지적이 3정서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에요. 그러면 토지 조사 등록은 누가 합니까? 토지의 등록. 지적 소관 정의하겠죠. 근데 딱 나눠놨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래서 토지 조사 등록 등, 그래서 특히 1번에, 큰 1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의 표시는,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로 1번하고 가로 1번은 워낙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보죠. 이거는 외워야 돼. 모든 토지. 들어보죠. 이거는 법에 딱 규정을 해놔서.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이거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사람, 무조건 이렇게 외워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5%입니다. 한동안 출제된 것도 아니거든. 자, 우리 반장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지번이라고 읽지 말고, 뭐야, 우리 아까 배웠잖아.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토지의 표시를 배웠으니까,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 우리의 출제 예상이 되고 또 한번 준비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죠. 요거는 무조건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본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필지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 토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면적, 대표적으로 면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계. 자, 별죠. 자,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오른쪽 뭐예요? 자, 17페이지. 뭐 일반에 뭐가 나오죠? 지번. 별표가 5개 되어 있을 거예요. 지번은 사람에 해당하면 뭐에 해당돼? 이름에 해당돼. 이름에 해당돼요. 자, 지번, 지난주에 이제 지번을 이제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웠죠? 지목. 지목을 찾아봐요. 자, 지목. 자, 지목 나와 있죠? 몇 페이지? 20페이지.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6개짜리야. 자, 우리 과목이 6과목이니까 지목은 모든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번 달은 지목과 관련돼서 개념 정도 잡아놓고, 지목이란 아까 뭐예요? 용도 지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목의 구분, 그러면 28개, 명칭이라도 이번 달 확인해 놓고 가면 돼. 그래서 뭐가 있어요? 답. 거기 있죠. 답. 20페이지 하단에. 답. 뭐가 있죠? 하수원, 목적용지, 임야. 그다음 뭐가 있죠? 강천지,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대. 공정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자, 주차장 용지야, 주차장이야?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은 없어. 이건 많이 나와요. 자, 지목은 법률에 규정한 명칭만 부정할 수 있어. 자, 우리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되거든.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이거는 성별이 아니에요. 남성, 여성.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은 없어. 뭐예요? 주차장지. 자,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주유소, 용지지. 자, 그래서 청구용지, 도로, 절도용지. 오른쪽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제방. 제방도 참 많이 출제돼요. 그러면 거기 제방과 관련돼서 저기 방조제를 찾아서 줄을 거나 봐요. 자,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자, 학교론에서 이미 한번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아닌 거. 방조제.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이야. 제방이. 많이 틀려요. 의외로 많이 틀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라도 이번에 확인해 놓으라고. 자, 학교용지. 그 다음에 하천이 있고요. 지정연결서. 뭐가 있죠? 국어. 그 다음에 여지.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이야? 양어장이야? 양어장이야.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리할 때 육상이야? 수상이야? 거기 봐봐요. 내용을 봐봐요. 육상, 수상. 육상을 뭐예요? 수상해, 해상해. 이렇게 장난친다고. 네, 그 나중에 그거는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 참, 간평에 공원용지가 하나 더 출제됐네요.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외웠어, 이제 지목을. 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아닌 거. 공원용지. 없어. 공원용지는 없어요. 뭐예요? 공원이지. 오히려 그런 문제, 쉬운 문제 많이 틀리거든. 자, 그러면 제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거기 뭐가 있죠? 잡종지. 잡종지는 별표 3개는 해놓으라고 그러죠. 자, 매년 출제돼, 직관적으로. 자, 다음 과목의 토지. 다만 언상 회복을 조건으로 도를 켜놓는 것, 흙을 파는 것, 허가된 것은 제외된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된다라는 거야. 제외된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걸로 반영이 되거든.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영속성의 원칙이야. 자, 1번에 뭐가 나오죠? 갈대밭. 실내예요, 실외예요? 외야.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참고용지가 돼. 실외에.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실외니까 야적장이라고 그러지. 야적장. 그렇죠? 도를 켜는 거, 거걸 파는 거. 자, 야외시장 좋잖아요. 야외시장이지 도매시장이 아니야. 도매시장, 소매시장은 나중에 지목이 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우물. 공동우물도 많이 헷갈려. 공동우물도. 자, 공동우물은 꼭 유지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 봐봐요. 공동우물은 누가 먹고 가죠?
자, 것들이 뭐고가 적정지 거죠.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거 그렇게라도 착상을 해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변전소, 그 다음에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줄잖아요. 송유시설은 기름을 보내는 거죠. 주유소 용지는 아니야. 뭐예요? 접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폐차장, 자동차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부지. 특히 3, 4번이 최근에 유입돼가지고 계속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도축장, 서리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의 부지. 도축장이 뭐예요? 서 잡는 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마장동. 마장동은 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장동에. 마장동은 조폭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축거 하는 사람 칼 씁니다. 칼 써요. 그래서 진짜 마장동, 예전에는 무서웠어요. 마장동에 조폭들은 돈 뜯으러 한다. 하루아침에 뭐예요? 밤사이에 칼. 그래서 마장동에는 뭐예요? 자, 그래서 조폭들이 잘 접근을 안 한다고. 자, 도축장.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의 부지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나 써요. 그 옆에다가. 자, 폐기형 건축물. 그러니까 폐기형 건축물은 전부 잡정지로 갑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데, 그럼 봐봐요. 지목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지목을 모르겠다. 그럼 어디로 가요? 잡정지로 가는데. 잡정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소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목을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잡정지 찍고 나오면 몇 프로? 70%가 맞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요해서 잡정지는 워낙 정리되니까 그렇게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죠. 자, 또 가는 거야. 또 봐봐요. 자, 보면 봐봐.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아니면 면적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목 끝났으니까 뭐예요? 경계. 자, 경계. 자, 그러면 23페이지. 오늘은 요 정도 수업해. 자, 이게 공인중개사가 참 그래요. 뭐, 나름대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음 주에 또 처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뭐.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난달 강의 들은 사람한테 또 뭐예요? 똑같이 해봐. 그러면 지난달 강의 들은 사람이 모독이라고 그래요. 그거 또 안 나오고. 참, 그래서 중개사 이 강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사 강의하면 어떤 강의도 다 해요. 어떤 강의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지금 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써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걸 읽는다니까. 그렇죠? 참. 그러면 이걸 읽어. 아는 사람은 이걸 읽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지렁이 같이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 강의 쓴 사람, 뭐 여기 처음 오시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우리 의사 처방전 쓸 때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알잖아. 크게 쓰더라. 그랑 똑같은 원리예요. 내용을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또 내용을 알면 어때요? 기가 들려요. 그래서 뭐야? 제가 평생 강의 37번을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은 게 딱 2개야. 아, 강의는 잘하는데 이 사람 발음이 안 좋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근데 글씨를 뭐예요? 글씨를 지렁이 같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막 들어봤거든. 자, 37년 동안을 그런 소리를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발음이 잘 들린다고 그러고, 전 강의 듣는 사람은 뭐가 들려요? 안 들린다고 그래. 자, 그럼 아까 봐봐요. 경계, 그러니까 뭘로 들려요? 이렇게 들렸죠. 그렇잖아요, 경계. 이게 이제, 경상도에 있는 구강구조가 절대 안 돼. 구강구조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자, 뭐예요?
막 뭐라고 그랬더니,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뭘로 들렸어요? 관광도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애무부 장관이 옆에서, 앉아서, 너는 애무나 잘해, 임마.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어. 있었어요. 그게 헤드.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또 뭐 하려어요? 마산과 통영을 고속도로 간통도시를 만든. 제주도, 간통도시를 하면 근데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발음이 안 돼. 발음. 제가 얼마나 발음 때문에 제가 시달렸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인연.